안녕하세요. 여행가는 동물가족입니다. 큰 폭우가 끝나고 오랜만에 비가 오지 않는 주말인데요. 한강 수위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다들 비 피해 없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과 도서관을 보기 위해서 시청역으로 왔는데요. 시청역 4번 출구를 나서면 오늘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출구 방향으로 계속 직진한 후 종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마을버스 9번을 타려고 하는데요. 이곳엔 삼청동으로 가는 마을버스 11번도 정차하는 곳이라 주말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수성동 계곡인데요. 마을버스 9번 종점에서 내리면 바로 계곡이 시작됩니다. 경복궁 앞에서 마을버스 11번과 이렇게 노선이 갈라지는데요. 마을버스 9번을 타시면 이렇게 버스에서 경복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수성동 계곡까지는 총 7정류장이고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노선도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마을버스 9번을 타시면 엽전도시락과 기름떡볶이로 유명한 통인시장도 가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점인 수성동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15분 걸렸네요.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 수성동 계곡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수성동 계곡은 인왕산 아래 첫 계곡이자 겸재정선의 그림에 등장할 만큼 오래전부터 아름다움을 인정받은 곳입니다. 이곳을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라고 한 건 절대 빈말이 아니었고요. 이곳은 100년 전 모습을 최대한 비슷하게 복원하여 보는 사람들의 감동을 더합니다. 이곳을 상징하는 기린교 아래로 물소리가 굉장합니다. 최근 비가 많이 와서 쉽게 보기 힘든 엄청난 수량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3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이렇게 예쁘고 좋은 계곡이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계곡 왼쪽으로 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물보라와 피톤치드가 여기서도 느껴지는데요. 아무리 수성동 계곡이라도 이렇게 많은 수량은 평소에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날을 제대로 잡았네요. 저도 시원한 계곡에 발이라도 한번 담궈보려고 계곡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물놀이 중이시네요. 계곡물에 물놀이하는 꼬마가 너무 귀엽고 재밌어 보였습니다. 전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물놀이 좋아하는 강아지도 시원한 물에서 나갈 생각 없이 신이 났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이 시작되었는데 이곳에선 정말 더위를 1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진심 여기서 살고 싶네요. 가까이서 보니 마치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말 물이 맑고 시원하고 깨끗했습니다. 저도 그냥 갈 수 없어 발 한번 담궜습니다. 계곡도 계곡이지만 주변 경치가 정말 멋있습니다. 직접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에서 선비 같은 기품이 느껴지네요. 위쪽으로 올라가니 정자가 하나 보이는데요.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물 맑은 게 보이시나요? 왠지 마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안 되겠죠? 징검다리를 건너 정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자도 겸재정선의 그림을 참고하여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안평대군의 별장이 이곳에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자 밖으로 보이는 경치를 보면 별장이 있었다는 건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오랜만에 나들이 나온 가족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정말 주변 경치가 다하는 위치 선정이 기막힌 곳이었습니다. 정자에서 나와 위쪽으로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보이는 인왕산 배경이 기가 막히네요. 화면에 잘 보이지 않지만 왼쪽으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 아래쪽으로 작은 폭포가 보이는데 이미 어떤 분이 좋은 자리를 잘 선점하셨네요. 너무 시원해 보입니다. 다리 위쪽으로도 좌우에 두 개의 작은 폭포가 보이는데요. 강원도에서나 볼 것 같은 멋진 풍경입니다. 이런 풍경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다리에서 두 번째 물구경을 실컷 하고 이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는 청운공원 쪽으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길을 따라 쭉 천천히 올라가시면 얼핏 봐도 멋진 돌계단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에도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평소에 보기 힘든 멋진 폭포가 만들어졌습니다. 돌계단과 폭포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아래쪽보다 경사가 심해서인지 물살이 더 거세고 하얀 거품을 만들며 힘차게 내려옵니다. 시원한 물과 나무 그늘까지 더해진 계곡 옆을 걷는 기분이 정말 상쾌하네요. 길을 따라 쭉 올라 계단까지 다 오른 후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계곡 가운데에도 사람들의 마음과 염원이 담긴 작은 돌탑들이 있어서 잠깐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른쪽은 빗물바지인 것 같은데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네요. 계단을 다 오르면 오른쪽으로 두 번째 목적지인 초소책방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초소책방까지는 1km 정도라 10분에서 15분이면 걸어가실 수 있는데요. 도중에 잠시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무무대 전망대로 숨겨진 서울 전망대인데요. 아무것도 없이 아름다운 경관만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광화문 일대부터 경복궁, 청와대, 북악산, 서울타워 등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날씨가 조금 흐려졌지만 이렇게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를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무무대 전망대를 빠져나와 다시 초소책방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은 하나뿐이라 길을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세 초소책방에 도착했습니다. 그새 날씨가 다시 좋아졌네요. 초소책방은 예전 경찰 초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복합문화공간입니다. 2020년 11월에 문을 연 이후 휴일 없이 운영되고 있고요. 1층은 책방과 카페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꽤 많은 종류의 빵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괜찮고 생각보다 빵 맛이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 카페를 상상하기 힘든 천상 서점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서적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마침 한강 작가의 책을 판매 중이었네요. 책은 꼭 구매 후 읽으셔야 합니다. 2층 계단 입구에 걸린 그림이 참 시원하고 보기 좋았는데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엔 시원한 통유리창 배경에 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커피랑 빵을 먹으면서 잠시 쉬어갔습니다. 야외 테라스에도 좌석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커다란 암석과 파란 하늘의 조화가 정말 이국적으로 느껴집니다. 옥상 쪽으로 올라가면 탁 트인 시야로 종로구 일대가 시원하게 펼쳐지는데요. 무무대 전망대만큼 서울 시내가 잘 보이진 않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경치입니다. 날씨가 시원해지면 테라스 석 인기가 훨씬 좋을 듯 합니다. 구경을 마쳤으니 이제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1층에도 여러 개의 야외 테라스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변 경치가 너무 좋아서 저녁 시간이나 가을이 되면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엔 작은 정원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파란 하늘과 인왕산 배경으로 보이는 카페 건물이 상당히 이국적입니다. 마치 스위스에 있는 것 같네요. 처소 책방 구경을 마치고 이제 세 번째 목적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는 청운문학도서관인데요. 도중에 인왕산에서 가장 전망 좋기로 유명한 숲속 쉼터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요. 정말 멋진 곳이라 언젠가 한 번쯤 가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청운문학도서관 쪽으로 계속 길을 이어갑니다. 청운 화장실이 보이면 거의 다 오신 건데요. 멀리 보이는 예쁜 한옥 건물이 바로 청운문학도서관인데요. 이곳은 종로구 최초의 한옥 공공도서관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엔 이곳의 벼롱나무와 인공폭포가 아름답기로 매우 유명한데요. 이곳 한옥 열람실 너머로 보이는 인공폭포 모습이 정말 예술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건물로 따라 들어가면 마치 살아있는 폭포를 그림으로 걸어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건물 안에서 보이는 벼롱나무와 인공 폭포 경치가 바깥에서 볼 수 없는 또 색다른 맛이 있네요. 이곳은 전통 한옥 건물과 마당을 가진 1층과 현대식 열람실과 자료실이 있는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옥 도서관 안도 한번 살펴볼게요. 내부는 크게 두 개의 열람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깥은 꽤 더웠지만 내부는 에어컨이 없는데도 무척 시원했습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강좌나 세미나 활동도 있지만 그냥 책을 빌려 읽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부 구경을 마쳤으니 다시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 들어가면 또 다른 숨겨진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연두빛 대나무 숲과 한옥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곳에 오신다면 꼭 여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 1층 열람실 내부에서 또 다른 각도로 대나무 숲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파란 하늘로 쭉 뻗은 대나무를 올려다보는 것도 정말 멋진 경험입니다. 바깥에서 도서관 전경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현대식 건물과 전통 한옥, 그리고 왼편으로 보이는 장독대와 같은 전통적인 풍경이 기막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담벼락과 함께 보이는 1층 한옥 도서관 모습이 또 색다른데요. 한옥 건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매력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까지 구경을 마쳤으니 내려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도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어서 여행이 계속되는 느낌이 듭니다. 입구에는 멋진 호랑이 조각상과 인왕산에서 굴러온 돌로 만든 작품이 있는데요. 일부는 사람들이 쌓아 올린 것도 있어서 그냥 감상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여행을 마치고 종로 쪽으로 내려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3시간 30분 정도 걸렸네요. 마지막으로 오른편에 보이는 나지막한 기와집과 서울 일대 모습을 영상에 담아 봅니다. 오늘 여행 어떠셨나요? 수성동 계곡에서 초소책방과 청운문학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코스는 정말 훌륭한 여름 여행 코스라 생각하는데요. 버스로 편하게 갈 수 있는 수성동 계곡에서 잠깐이라도 여름 더위를 식혀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